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원자 정재입니다. 우리 11강 사회불평등 현상의 이해를 할 건데요. 어, 우리 사회불평등 현상의 이해, 이 단원이 이제 원래는 기능론, 갈등론뿐만 아니라 이제 계급론, 계층론까지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계급론, 계층론은 최근 5개년 동안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거 푸는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올해는 계급론, 계층론 문제가 아예 빠져버렸어. 그래서 수능 완성을 푸시는 분들 중에는 계급론, 계층론을 공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 단어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그죠? 이 사회 불평등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이 단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봐봐, 사회 불평등이 뭐야? 사회가 평등하지 좀 크게 말해봐. 사회가 평등하지 못한 거죠. 그럼 나쁜 거야?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야?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럼 뭐야?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럼 계속 있어야 돼? 필요하지 않나요? 어.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불평등이라 그러면은 뭔가 이 불평등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막 나쁜 거 아니면은 없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회불평등 현상은 얘는 차등 분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등 분배. 음. 그래서 우리 사회적 희소 가치,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현상 자체를 그냥 일컫는 표현이지, 여기에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사회불평등이 나쁜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죠. 근데 차등 분배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이런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 체계를 부정한다거나, 그럼 이제 모두가 다 서울대에 갈 수 있다. 그럼 누가 공부를 해? 그것도 차등 분배죠. 누구는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갖는데 어? 나는 어디 뭐 외대 딸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응?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이것도 사실 차등 분배예요. 그래서 왜 다 똑같은 대학을 안 가냐? 왜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냐? 우리가 그동안 해온 노력,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차등 분배 받은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차등 분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없어져야 되거나 제거의 대상이라 보는 거는 과거의 소련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차등 분배다라는 거를 알아두신 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설명은 없고요. 우리 좋았던 기출 중에 18번이 17년도 9월 16번인데, 아유 경민이 형 세대. 어 그죠? 아니네, 이거 이제 16년도에 출제된 거니까 16년도에 고3이어서 조금 더 있어야 되네요. 볼게요.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B. 그래서 하층 자녀가 능력이 있고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때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B에서 어떻게 나타내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X축은 노력 수준이죠. 노력 수준. 근데 Y축이 계층 이동 가능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 계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능론이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층은 계층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갈등론이죠. 그래서 갈등론은 노력 수준이 아니라 얘네들은 가정 배경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이제 가정 배경이 원인이라고 보고요. 1번부터 볼게. 희소 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죠. 비례한다고 보고요. 2번, 희소 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요개념이 우리 기능론은 차등 분배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갈등론은 균등 분배해야 된다고 본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오개념인데, 우리 갈등론의 창시자는 아닌데 이제 모든 학자가 인정하는 창시자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 마르크스인데, 음, 마르크스 들어본 적 있죠? 어, 마르크스 혁명가잖아요. 혁명가. 투쟁.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알아? 1818년에 태어났거든? 18, 18. 욕하면서 이제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제 투쟁. 이러면서. 근데 마르크스는 한 번도 균등 분배를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균등 분배는, 기능론은 균등 분배를 부정적으로 봐요. 이걸로만 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균등 분배가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거 맞고요. 3번 B는, 갈등론은 성취 동기와 희소가치 차등 분배 수준 사이에 정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차등 분배할수록 성취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갈등론은 성취 동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4번 B는 갈등론이죠. 차등 분배 수준과 갈등 사이에 정해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차등 분배가 되면 될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죠. 5번 A는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야. 정의 관계도 아니고 부의 관계도 아니고, 부모의 계층과 사회적 성공 가능성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는 갈등론이에요. 기능론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을 좀 볼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유형을 제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A랑 B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진입 판단을 참이라고 했는데 빵점이에요. 응. 그럼 이제 잘못 얘기한 거지. 응. 여기는 이제 거짓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볼게요. A와 달리 B는 차등 분배가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얘는 B가 지금 기능론이라고 본 건데, 그게 거짓인 거니까 사실은 B가 기능론인 거죠. A가 이제 갈등론인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이 보통 여기까지만 풀고 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그러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점도 되고 빵점도 되잖아.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게 1점일 때 가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빵점일 때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미리 정리해주고 가는 게 나중에 우리가 선지 판단할 때 유리하거든. 그럼 봐봐. 진입 판단을 거짓이라고 했는데 1점이 되면은 거짓인 게 맞으니까 가에는 이제 거짓이 들어와야 되거든. 거짓이. 근데 A는 갈등론은 하고 거짓이 들어야 되니까 갈등론은 하고 이제 기능론의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1점이면은 기능론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돼. 그럼 반대로 빵점이면은 갈등론에 대한 얘기가 들어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자. 그럼 1번 기억. A는 지금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기능론은 있다고 보죠. 틀렸고요. 2번 B는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고 본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이제 단골로 나오는 소재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둘 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현상인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기능론은 그를 통해서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는 이 사회 불평등 현상 자체를 필수 불가결하다. 이거 다 나오는 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근데 갈등론은 이 사회 불평등 현상 때문에 뭔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제거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타파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 둘 다 사회 불평등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는 맞아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데, 기능론은 그 보편적인 사회 불평등이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거는 더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거보단 덜 중요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 어?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이랑 제가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죠. 형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우리 둘이 역할을 바꾸면은 전 할 수 있어요. 형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럼 내가 더 중요한 거지. 왜? 나 이걸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8년 했어요, 여러분. 8년.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취 동기를, 그래서 이제 경민이 형도 아, 내가 저거 하면은 돈을 나도 많이 벌 텐데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나만의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게 이제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거잖아. 어? 우리 어제 술 마시면서 하루 종일 이 얘기했잖아. 뭐 내 자식을 강남에서 키워야 되는데 많은 애. 근데 갈등론은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사회적 갈등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줄게요. 음. 자, 기능론은 이런 분배 체계가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했다고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불평등하게 사회적 자원,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이 과정은 우리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 모두가 중요한 직업과 중요하지 않은 직업, 덜 중요한 직업을 우리 모두가 합의했다고 봐요. 그래서 얘는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를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사가 카메라 감독보다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기능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 전체 합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기능론인데, 갈등론은 요걸 이제 까면서 그거는 너네들끼리 자의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네는 뭐라고 보냐면 특정 집단의 합의고, 특정 집단의 자의적인 합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불공정을 어, 불공정하다. 그래서 막 의사, 판사, 그다음에 뭐 정치인,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그냥 우리한테 세뇌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봐요.
응? 그래서 야 의사들, 판사들, 돈 많은 너네들이 너네 그 기득권이라는 그거를 그 너네 아들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으니까 너네한테 유리하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계급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얘네들은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가 아니라 가정 배경, 이거 평가원에서 한번 귀속적 요인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음. 가정 배경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지에 나와.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요. 평가에서 나온 적이 있더라고. 방금 설명했는데 여기 나왔었네요.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불평등 현상에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이거 갈등론이죠. 그러면은 가에 갈등론이 들어가면은 빵점이죠. 기억은 빵점이다. 맞고요. 기억이 1점이면은 기능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 합의가 기능론이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능 완성으로 넘어갑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유리벽은 여성이 조직 내 특정 부서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는 현상인데, 유리벽은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남성들이 주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무에서 배제되는 유리벽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여성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성별과 권력의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지금 사회불평등이 여기 나왔어요. 성별에 따른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1번부터 기억.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진 않았죠? 불가피하다는 거는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당연하다는 거거든.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불가피한 건데, 여기서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불평등 현상을 당연하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니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지배 집단.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지배 집단은 남성이죠. 남성에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고요. 디귿 차등 분배 체계가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 음. 여기가 지금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주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기존의 불평등한 수단이 되는 거고,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재생산하는 거죠. 유지가 이제 재생산이지.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귀속적 요인이 지금 여기에 여성이에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니까 귀속적 요인이잖아. 근데 그거를 간과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2번. 그러면 그 PPT가 좀 바뀌었죠? 좀 바꿨어요, 제가.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이거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달렸던 질문 중에 칠판이 안 보여요, 뭐 빛이 뭐 반사돼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기계치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잘 못해.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해야지. 그래도 내가 설명은 다 해주니까 알아서 필기하는 애들도 있겠지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PPT 화면을 검은색으로 해보라는 거야. 어떤 학생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빛의 반사가 안 되겠네? 근데 이게 검은 화면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경민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이미지에 들어가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뭐 해봐라 바로 되더라고. 그래서 봐봐. 원래는 아니 원래 것도 다 이렇게 됐구나. 어. 근데 이제 원래는 이쪽이 이제 잘 안 보였어요, 화면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친구 너무 고맙고요. 저한테 연락하면은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형이 했다고 우기면 안 된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업 유형 간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기능론이죠. 그래서 A가 기능론, B가 갈등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에는 둘 다 얘라고 해야 되니까 공통점이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갈등론만 아니오라고 얘라고 했으니까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기능론은 가정 배경을 중시하는 거는 갈등론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균등 분배가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입니다. 3번 사회불평등 현상이 사회 기능 분화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본다. 사회불평등 현상 자체를 합리적 결과라고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A가 맞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사회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는 공통점이죠.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이라고 보는 거는 공통점이야.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사회불평등 현상은 성취 동기를 유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요거는 기능론에 대한 얘기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교사가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는데 두 학생만 옳게 발표했대요. 그래서 틀린 애를 찾아볼게.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희소 가치의 소유 정도나 접근 기회에 차이가 나는 현상 맞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 얘는 틀렸습니다. 그 개인적 요인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사회 불평등 현상, 차등 분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응? 내가 아이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돌 왜 못해? 못생겨서 못하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이 어? 통역사 할 수 있어? 못하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그 AS 센터의 상담원 이런 거 할 수 있어? 못하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는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응대를 하는 직업을 해? 그런 거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소 가치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거죠. 차은우 봐봐. 차은우 보면은 그냥 잘생겨서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 어? 그냥 부러운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해서 이제 을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옳게 응답한 학생은 갑과 병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사회불평등상은 사회 구성원 간 생활 양식의 차이는 초래하지만 사고방식의 차이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랑 경민이 형이랑 이제 같이 배드민턴 치는 친구 하나랑 술을 먹었는데 사실 우리 셋 다 이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가정 배경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재산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너는 뭐 강남 사람이고 낭만이 없다는 둥 어제 뭐라 그러지? 뭐 스카이 캐슬의 뭐 현실판에 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살았다는 둥 서울 애들은 뭐 의리가 없다는 둥 이게 다 뭐야? 사고방식의 차이죠. 왜 맨날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지? 응. 그런 게 다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의 차이를 초래합니다. 서울 사람들도 정이 다 있고 의리가 있고 다 그런 건데 꼭 이렇게 서울 애들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진짜 못된 행위지. 부산 사람 둘이
2번 기능론은 달리가 틀렸죠? 둘 다 보편적으로 보는 거고요. 3번 두 학생만 옳게 발표했는데 그 두 학생 갑이랑 병이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야 되는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갈등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 맞아요. 맞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기능론의 적절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4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평등사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서 읽어보시면은 대기업에서 경영자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전년 대비 커졌는데 갑은 최고 경영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능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보다 경영자가 더 능력이 뛰어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갑이 기능론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보다 경영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역량과는 무관하고 경영자가 기업 내 지배적 위치에서 임금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금 체계,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갈등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갑의 관점은 사회불평상을 타파해야 될 문제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죠. 을의 관점이고요. 2번 을의 관점은 갈등론은 차등 분배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 내가 아까 설명한 게 다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3번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 그쵸? 사회 전체의 합의.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을의 관점은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정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도 지금 A, B를 찾으셔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A의 응답은 일치하고 B의 응답은 불일치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이 각각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사회불평등 현상을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는 둘 다죠. 그래서 기능론도 예, 갈등론도 예,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직업 유형 간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만 예죠. 갈등론은 아니오고요.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는 거는 기능론이죠. 그래서 A가 기능론, B가 갈등론 이렇게 되겠네요. 1번 사회불평등 현상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보는 건 갈등론이고요. 2번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사회적 합의는 기능론이죠. A가 돼야 되는데 B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불평등한 분배 구조의 전면적 변혁이 필요함. 일단 분배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고요. 4번 B는 갈등론은 균등 분배가 인재 적지적소의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는 거는 얘는 기능론의 주장입니다. 5번 기억에 대한 B의 응답 예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A의 응답 예죠. 모두 예이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카드 게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카드 게임 문제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꼭 해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음. 우리 여러분들 카드 게임 문제 나오면은 행동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규칙을 정독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어떤 순서로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두 장, 을이 두 장 뽑는다 그러면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뽑는 건지
아니면 갑이 두 장을 다 뽑고 을이 나머지 두 장을 뽑는지, 아니면 갑이 카드를 뽑았다가 확인하고 다시 박스에 넣고 을이 다시 뽑고 다시 카드 박스에 넣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에 총합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건지, 실무 같은 거 보면은 가끔 곱으로 나와요. 곱이 큰 게 이긴다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각 카드에 해당하는 이론과 점수를 둘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거를 뭐 점수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국에 선제서는 그 점수가 어떤 이론 덕분에 얻은 점수인지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론을 반드시 같이 써주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 승패를 파악해 주셔야겠죠. 게임이니까 우리가 항상 승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식대로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게임 방식. 갑을은 각자 사회불평등상의 관점이 적혀 있는 1부터 5가 한 장씩 들어있는 꾸러미를 봤는데, 갑은 갈등론을, 그 다음에 을은 기능론을 두 장씩 골라야 한대요. 두 장씩. 두 장 모두 옳게 고르면 2점, 한 장만 옳게 고르면 1점, 두 장 다 틀리면 빵점, 이렇게 돼 있죠. 규칙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카드 1부터 볼게. 사회불평등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불가피하다는 거는 내가 아까 당연하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건 기능론이고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도 기능론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적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귀속적 요인은 아까 했죠, 기출하면서. 이거 가정 배경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갈등론입니다. 카드 4번.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 사회적으로 합의면은 기능론이죠. 5번. 차등 분배 체계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한다. 그래서 얘가 갈등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갑은 갈등론을 뽑으셔야 되는데, 카드 1과 기억을 뽑았대. 그러면 카드 1은 빵점이고 기억은 이제 모르니까 갑은 빵점 아니면 1점인 거야. 그 다음에 을은 카드 3과, 을은 지금 기능론과 나머지를 뽑아야 기능론을 뽑아야 되는데 카드 3이면은 빵점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 기억이 카드 2라면 기능론을 뽑았기 때문에 또 빵점이죠. 그래서 갑은 빵점 맞고요. 니은이 카드 4면은 기능론이잖아. 그럼 얘는 1점이죠. 을은 2점이 아니라 1점을 획득합니다. 디귿. 기역, 니은 모두 오래. 그러면은 갈등론이죠. 그러면은 이제 갑이 갈등론을 잘 뽑았으니까 갑이 획득한 점수는 1점이고 을이 획득한 점수는 빵점이죠. 그래서 을이 획득한 점수보다 1점 더 높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카드 1부터 5 중에 기능론에 적혀 있는 카드는 3장이죠. 3장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또 이런 수행평가형 문제가 나왔는데, 어, 제가 이제 또 수행평가형의 팁을 드릴게요. 너네들이 어려워하잖아. 어? 우리 수행평가형이 나오면은 첫 번째, 어, 질문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얘 지금 A가 불가피한 현상을 봤으니까 A가 기능론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 가정을 하시면 되는데, 가정을 하는 방법은 음,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A랑 B 두 개만 찾으면 되잖아. 두 개면은 그냥 필요 없어. 찍으세요. 응.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찍어. 그냥 찍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답변의 모순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답변의 모순을 찾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나는 막 그런 거 찾을 시간 없고 모르겠다. 찍어. 3개 이상은 질문과 유사하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채점이야. 채점을 해서 모순이 없으면 확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A가 기능론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대. 그럼 얘도 A가 기능론이죠. 그 다음에 B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본대. 그래서 얘는 B가 기능론이죠.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3점이죠. 그럼 하나만 틀려야 되는데, 하나는 A가 기능론인 게 얘고, 하나는 A가 기능론인 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으니까, 나머진 다 맞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의 모순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해보면은, 그게 맞으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틀리면은 반대가 되는 거겠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맞는 거고, 그러면은 B가 기능론이 아니오니까 B가 갈등론인 거지. A가 기능론인 거고, 그럼 A가 기능론이니까 이게 맞고 이게 틀렸죠?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아니죠, 아니죠. 두 번째는 맞았죠. 그럼 얘는 틀렸으니까 얘를 맞아야겠네. 그럼 기억은 아니오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는 얘가 답이니까 옳은 내용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억. A는 기능론은 사회불평등성이 사회 기능 분화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봅니다. 맞고요. 니은 B는 갈등론은 사회불평등 해결 방안으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 노력은 요건 이제 기능론에서 주장하는 해결 방안이겠지. 개인의 노력,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분배되니까 디귿 기억은 아니오다. 맞고요. 리을 가에는 옳은 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A는 기능론은 희소 가치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분배된다고 보는 건 갈등론이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8번 볼게요.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 B에서 보시면은 옳으면 한 개당 1점이고 틀리면은 빵점이고 총점은 3점인데 보시면은 직업 간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적 요인이 사회불평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B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B가 기능론이 되는 거지. A가 갈등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B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두 개만 옳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에는 갈등론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1번 A는 갈등론은 차등 분배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니은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 그죠? 기능론 사회적 합의. 디귿 B는 기능론은 타파해야 된다. 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된다고 보는 건 갈등론이고요. 리을 가에는 갈등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 이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B의 만이잖아. 그러니까 갈등론에 만 해당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공통점이죠. 들어갈 수 없는 거 맞아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11강은 요 정도로 하고요. 기능론, 갈등론이 각각 사회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랑, 그다음에 사회불평등 현상이 차등 분배를 의미하는 거다.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2강에서 만날게요.